안녕하세요. 저는 박철호이고요. 오늘 우주 강의를 시작할 건데, 그 우주 강의의 주제는 이제 대통합 이론이 우주 블랙홀 내에서만 성립을 하고 일반 우주로 이제 일반화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랙홀 기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합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다룰 때 그 n equals 4 양밀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양자역학을 다루는데, 그 양자역학이랑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중요한 거는 이제 둘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함수 간에 이제 그 소위 호메오모픽이라고 해서 호메오모픽한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죠. 수학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둘을 이제 같게 만들려면 실제로 이제 그 상수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M-theory라고 해서 대통합 이론이 뭐 11차원까지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은 상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양자역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파동 방정식인데, 그 파동 방정식에다가 이제 소위 무한대 값을 집어넣으면 고전역학의 공식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고전역학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 고전역학의 값에다가 0의 값을 넣는다고 해서 이제 양자역학 값이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제 거의 0의 값, 다시 말해 이제 무한대분의 1 값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제 그 중력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고전역학과 거의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와요. 다시 말해 이제 고전역학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떼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고전역학의 값에다가 무한대 값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이 나오지는 않죠. 같은 논리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간에는 약간 무한대의 그런 갭이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전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간에는 이제 무한대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한대를 두 번 곱했다고 해서 무한대 값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나은 무한대 값이 나오면 똑같은 값의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 입장에서는 고전역학이나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둘 다 이제 무한대의 값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 입장에서는 이제 고전역학과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둘 다 0의 값이기 때문에 이 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이제 소위 어떤 방정식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 상수를 이제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11차원까지 진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이 아닌가 라고 봤더니, 이제 실제로는 이게 블랙홀에서 성립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대통합 이론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왜 이게 사실이 이게 왜 일반 우주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지, 또 왜 블랙홀에서는 성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왜 대통합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연필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하나 이제 쥐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연필에는 지구의 중력도 작용할 것이고, 태양의 중력,
우주 자체의 중력, 뭐 달의 중력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만약에 대통합 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력을 이용해서 태양의 모든 양자적 정보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달의 양자적 정보까지 알아야 되고 지구의 양자적 정보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연필 크기 하나에 그렇게 많은 정보량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일단 태양만 하더라도 그게 그 블랙홀이 된다면 그 크기가 이제 한반도의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태양만 하더라도.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블랙홀을 만들면 뭐 야구공 크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우리가 연필을 봤을 때 그게 블랙홀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합이론은 보편적인 우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번에는 블랙홀에서는 이제 성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입자가 블랙홀 내부로 들어올 때 일단 블랙홀의 표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블랙홀 표면을 통과할 때 이제 그 블랙홀 표면에는 이제 소위 양자적인 얽힘이 존재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전자 두 개가 이제 맞닥뜨리면은 소위 인탱글먼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입자가 블랙홀 내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블랙홀과 입자 간에 소위 양자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어갈 때. 그래서 그걸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양자적 효과를 거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의 속도는 블랙홀 내부의 곡률이 무한대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보다 빨라요, 입자가. 블랙홀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중력을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빛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있는 양자적 효과와 이 중력 간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그 정보를 빛보다 더 빨리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밖에 있는 양자적 효과를 알면은 어떤 중력으로 들어간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중력으로 들어왔다면 또 밖에 있는 그 양자적 효과가 어땠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대통합 이론의 이제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ADS-CST Correspondence Theorem이라고 해서 이제 ADS라는 건 중력을 가리키고 CST라는 거는 이제 양자 역학을 가리키는데, 블랙홀 내부에서 이제 중력과 양자역학이 서로 대응을 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블랙홀 내부에서 대통합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블랙홀의 기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블랙홀의 기하를 알려면 제일 먼저 블랙홀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블랙홀은 구의 형태를 띄어요. 다시 말해 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 내부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이제 형태를 띠는지 그걸 보려면 먼저 거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주론에서는 이제 거리를 잴 때 광년이라는 라이트이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1 라이트이어, 2 라이트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태양계는 각기 1 광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중심에서 빛을 쏘면은 태양계 끝까지 도달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때 이 거리를 1년 동안 빛이 움직인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년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거리의 개념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블랙홀 내부에서 밖을 향해, 블랙홀의 끝을 향해, 그러니까 그 표면이죠. 안에서 표면을 향해 빛을 쏘면 이 빛이 절대 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곡률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거의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보통 조약돌을
엄청 약한 힘으로 던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절대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빛을 쏘더라도 실제로는 그냥 빛이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지 절대로 밖으로 도달할 수 없고, 오히려 밖으로 쏘더라도 이미 빛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공률이 무한대니까 빛보다 더 빨리 이렇게 중력이 더 이렇게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블랙홀 끝까지는. 그래서 블랙홀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봐요. 안에서 측정할 때는 무한하다고 보고, 밖에서 측정할 때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밖에서는 우리가 그걸 거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슈왈츠드 레디어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해진 반지름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안에 들어가서 그걸 측정했을 때는 블랙홀의 크기가 무한대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블랙홀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듀얼리티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블랙홀은 밖에서 관찰했을 때는 크기가 유한하고 셀 수 있지만, 안에서 관찰했을 때는 블랙홀의 크기가 무한하고 끝까지 관찰할 수가 없다. 듀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면은 블랙홀은 이제 무한한 크기를 갖는 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무한한 크기의 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한대의 크기를 보았다면 거기에 어떤 표면을 내가 관찰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인 즉슨 그 무한대의 표면이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나와의 거리보다는 짧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게 거리가 솔직히 말이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소위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마누잔의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수의 합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이라는 1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장이 웃긴 게 뭐냐면요, 실제로 자연수를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은 그냥 무한대가 나오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수의 합이 유한하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말해 전체를 한눈에 본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값이 웃긴 게 뭐냐면요, 촉근 이론에서 그 닫힌 촉근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 다시 말해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에너지를 구하자면 매우 작은 어떤 양수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주 작은 양수값이 나와야 그래 우주는 역시 안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공식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나와요. AC 보시면은 A씨가 지금 그 클로스드 스트링의 이제 최저 에너지인데, 그걸 보면은 매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연수의 합에다가 그냥 플러스 무한대 값이죠. 우리가 아는 공식 플러스 무한대 값을 넣으면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나와버려요. 이 AC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우주랑은 달리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주가 가만히 있어도 음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음의 에너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무한대의 에너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공식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이 사실 자체로. 라마누잔의 서메이션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을 넣게 되고, 그 결과 계산하면 아주 작은 양수값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는 매우 작은 양수값의 에너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제 상황이 똑같은 거죠. 라마누잔,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도, 자연수가 무한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안에서 측정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는 이제 무한대지만, 그걸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계산할 때는 무한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블랙홀의 기하가 무한한 크기의 구이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유한한 크기의 이제 크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죠, 그 기하로서 적합하죠. 근데 이 강의의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소위 밀레니엄의 세븐 프로블럼이라 가지고 커넌드럼 뭐 그런 프로블럼이라 해서 리만 가설이라든지 뭐 호지 컨젝처라든지 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라든지, 이 굉장히 핫 이슈예요, 수학과에서. 근데 일단 리만 가설하고 이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보자면, 이제 리만 가설은 소수의 개수가 좀 몇 개가 있냐의 문제예요. 소수의 개수는 무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셀 수 있는 무한대의 개념이겠죠, 소수니까. 마찬가지로 나비의 스톡스에서도 이게 그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가고, 어떤 거리 공식,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또 셀 수 있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 기하를 잘 다룬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를 아는 것으로만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발전이, 다시 말해 그 문제들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예측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지금 봤는데요. 사실 이 이론이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핫한 이슈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이라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역작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